어제 미국 시장이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이다가 후반에 이제 확 밀어올리면서 1% 넘게 끝났어요. 그 연준이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11년 정도 기간 동안 계속 경기 확장면에서 경기 부양 관련된 경기 부양을, 그러니까 주식 부양을 하기 위한 어떤 중앙은행 정책을 폈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남아있고, 또 그런 기대감을 갖고 로빈훗이라고 하는 어떤 젊은이들의 광기 행동이 시장의 왜곡 현상을 아주 강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후반부에 가면 이제 제가 어떤 기사를 보여드릴 건데 그런 느낌이 확 납니다. 일단 요번에 전체적인 상황을 다 훑어보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오늘 검토해 볼 건데요. 가장 먼저 일단 실업 부분인데, 경기 수축 국면에서 실업이 점진적으로 나빠지는데, 이거는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 지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급등하고 실업률도 정점을 찍었죠. 찍고 나서 물론 이제 통계가 오류가 됐다고 얘기를 했지만, 나오는 걸 다시 일단은 최악의 상황은 한번 지나간 거라고 전 보고 있긴 한데, 보시면 이제 정점을 찍고 나서 신규 실업수당 건수는 쭉 내려오는 것 같더니 최근 증가세가, 그러니까 감소세가 둔화된 상태고, 지속적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청구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아직 1950만이 아직도 지속적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일자리를 못 돌아갔다는 거죠. 경제재해가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락다운 사이에 한꺼번에 단기간에 이 경제적 이유로 파트타이머에 가 있는 사람이 700만이나 늘어났어요. 이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기 수축 국면 내내 파트타이머로 갔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단기간에 확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실업률은 13.3%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 파트타이머까지 포함하게 되면 실제로 실업률은 한 2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 인구의 5명 중에 1명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현상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거는 이미 이제 한번 보여드렸지만, 미국의 가계의 30% 정도가 모기지론을 못 내거나 월세를 못 내고 있는 그런 패턴에 가 있다라는 걸 이미 보여드렸죠. 그리고 그게 이제 소득과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나이대도 상관이 없으며, 그리고 직업 관련된 것도 좀 상관이 없었죠. 그런 패턴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미국 가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리고 그나마 이제 락다운이 풀리고 나면서 소매 판매가 급등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 급등 정도가 실제로는 급등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이건 이제 살 수 없게 만들어 놨던 걸 이제 풀어준 거니까. 이게 올라간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3월 수준입니다, 3월. 락다운이 실제로 본격화된 건 2월 중순인가요? 그때부터인데, 이제 3월 달부터 이 반등한 수준이 이 정도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기사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서울신문 기사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군데에서 세일을 하고 있어요. 세일을 막 하고 있거든요. 할인해서 판매하고 세일하고 막 이런데, 여기 보시면, 하지만 생산을 불러오는 신규 소비가 아니라 재고 소진이다. 한국의 긴급제한 지원금 격인 가계 현금 지원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무제한 유동성 공고가 말리면서 일종 V자 회복의 착시 현상을 만든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4월 전월 대비 14.7% 하락했던 소매 판매가 지난달에는 5월달에는 17.7% 급등했지만, 그리고 이거가 경제 회복의 전제로 하지만, 지난달 소매 판매액은 4,85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1%나 줄었고, 올해 2월에 비해서는 7.9% 낮았어요. 근데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4% 늘었다는 거거든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17.7% 늘었지만 산업 생산은 1.4% 늘어났어요. 굉장히 격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매 판매가 급등한 것은 락다운을 풀어준 거하고 재난지원금과 관련된다,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가 많이 됐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경기 수축 국면에서 일어나는 재고 조정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현재 수준이. 그러니까 이렇게 미약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산업 생산을 할 수가 없죠. 재고가 잔뜩 쌓여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가 불투명한데 생산을 한다? 이거는 합리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산업 생산을 보면, 이가 보면 이제 밑에 있는 파란 게 증가 추세인데, 증가 추세가 전년 동기 대비 16%나 줄었어요. 그리고 인덱스로 봐도 이 증가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기업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재고가 쌓이는 게 눈에 훤히 보이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출하인데요. 출하 데이터는 5월달 게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지금 이 하나 부분이 나와서, 이건 이게 내구재 출하인데, 내구재 출하도 올라간 정도가 굉장히 미비해요.
이런 상황 하에 그 상업은행의 그 모든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사실 작년 2분기 이후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분기에는 아마 더 증가했을 겁니다. 상황이 추세가. 이런 추세로 움직이니까 은행들이 이거 이제 달라스 연준에서 조사한 거거든요. 부실 여신 관련돼서 이제 현재 어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나중엔 어떨 것 같아? 굉장히 늘어날 것 같아.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실 여신은 어떤 종류에서 나올 것 같아? 전체 종류 다. 모든 영역에서 부실 채권이 나올 거라고 향후에 많이 나올 거라고 예측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출 기준들을 타이트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1분기 때부터 2분기 때 굉장히 타이트하게 빠른 속도로 만들었죠. 이 상황이 3분기에는 누그러지겠느냐? 아닙니다. 최소한 1분기 더 올라가겠죠. 최소한. 그러니까 가계들은 저축을 확 해서 저축률이 급등했죠. 30%가 넘어간 수치의 저축률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일반 상업은행의 예금이 급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가계예금과 기업예금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가계도 기업도 향후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을 다 싸질머지고 안으로 끌어모은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채권 발행, 즉 부채를 지는 거죠. 부채를 지면서도 현금을 계속 끌어모으고 있거든요. 이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끌어모으는 게 아니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 끌어모은다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바뀌려면 일단 최소한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돼야만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밀려 내려가고 소비나 이런 것들이 계속 패턴을 잘 유지하는 걸 보면 그때서야 기업은 투자에 나서게 될 거고 가게도 소비에 나서게 되겠죠. 물론 가계의 소비가 먼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식시장을 잘 놓고 보면요.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은 경기 수축 국면에 이익이 쭉 떨어져요. 여기 보시면 이제 굉장히 사실 미국의 기업 이익이 늘어나지 않은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11년 이후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착시를 만들기 위해서 바이백을 굉장히 많이 진행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수해서 ROE하고 그 다음에 EPS를 조작해서 유리하게 만들도록 기업 이익이 꼭 난 것처럼 주식시장 계속 끌고 올라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익이 급감했습니다. 1분기에 기업 이익이 급감했어요. 2분기에는 넉넉하겠느냐? 제 생각에는 2분기에 급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일부 소매 판매가 약간, 그런데 할인 판매나 이런 걸로 매출은 늘었겠지만 이익은 많이 늘었겠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미비할 겁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단번에 반등해서 전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나스닥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죠. 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졌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데이터인데, 리얼 데이터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그 S&P 500 지수하고 마진댓 사이즈인데, 경기 수축 국면에 이 마진댓,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신용 팽창이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주식시장의 바닥을 치게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지금 4월 말 데이터이기 때문에 5월 말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게 한 2달 정도 늦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7월 돼야만 나올 겁니다. 5월 말. 얘가 이제 위로 튀었을 겁니다. 주식시장이 밀려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신용자 잔고의 조정 국면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있는 신용 버블이 아직 꺼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하에 기업의 이익은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기업들이 바이백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뭐 구제금융 준 기업들 같은 경우에 바이백 하지 말라고 조건을 달아놨고, 일반 지금 팡주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백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팡주들은 수혜주로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가만히 있어도 밀려 올라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팡주들이 바이백을 하진 않을 겁니다. 이게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면 이게 과연 안전할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버블로 계속 끌고 올려지면 과연 안전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건 미국의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 포지션 비율인데요. 보시면 이제 6월 3일까지는 한 6월 8일 정도의 정점을 찍었죠. 주식시장이 8, 9일쯤에 6월 3일까지는 계속 그 액티브 매니저들이 포지션을 늘렸다가 최근에 포지션을 약간 줄이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미국의 상품 선물 거래 그 위원회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풋 포지션, 투기성 풋 포지션의 숫자가 30만 건이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매도 쪽으로 계속 베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풋콜레이션인데요. 그러니까 풋하고 콜의 비율인데 얘가 위로 올라가면 풋 비율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풋 매수가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콜 매수가 줄고.
그래서 둘 다 지금 방향은 풋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랫방향으로 베팅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기사가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보면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폭풍 전에 뉴욕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월스트리트 큰 손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볼까요? 큰 손의 기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증시 비관론에 무견을 두는데 반면 미국 동학개미로 불리는 로빈후드의 투자 열기는 여전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래서 우려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월가 헤지펀드 이제 공매도로 갈아탈 시점이다. 그러니까 아까 나오는 어떤 풋 매도가 눈에 보이는 거죠. 다우가 40% 넘게 폭등했고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가 잃어버린 10년을 맞을 것이다. 미국의 동학개미 로빈후드 매수세 지수 시장에 밀레니얼 세대의 세대의 투기가 판을 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또 한 가지 밑에 내용을 보면 투자자문사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4월 이후 누적된 공매도 매수세는 역발상 투자 전략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 계속 그 공매도가 누적돼 있죠. 아랫방향으로 밀어내리고 있다는 게 계속 누적되면서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랫방향으로 힘으로 누르겠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달 고객에게 보낸 서한인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 세계적인 전염병 유행 여파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공급망을 이중으로 만드는데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많은 다국적 기업이 파산하거나 주가 하락에 시달릴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은 우리가 누르는 것 보는 것 이외에 상당히 굉장히 꼬여 있어요. 글로벌 경제 시스템도 그렇고 트럼프가 또 유럽에다 대고 자기 국가한테 31억 불과 관련된 관세를 또 추징하겠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소액 투자자는 여기 보면 로빈후드를 활용해서 뭐 항공, 여행, 그러니까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여기 가서 한탕주의로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우량 대형주로 가고 있었는데 최근 뭐 그 우선주 쪽에서 한번 확 쓸리는 그런 패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헤지펀드 있는데 시장이 투기가 판친다. 이를 부추기는 건 밀레니얼 단타들이다. 터무니없는 희망이 가득한 증시는 늘 끝이 좋지 않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 BOA에서 설문조사를 월가 펀드 매니저들한테 했는데 80%가 뉴욕 증시가 고평가됐다고 진단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98년도 이후에 IT 버블 이후에 가장 높은 비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를 앞지르는 증시의 랠리가 불안하게 보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그 주식시장에서 녹을 먹었던 전문가들은 이게 과열이 돼 있으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인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로빈훗들은 아니야 이건 위로 갈 거야 라고 인지하고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최근 연준이 시장 구세주인 연준이 매수세가 줄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자산 매입이 증가하다가 최근에 감소했어요. 이거는 아마 그 매수를 줄인 게 아니고 과거에 매수했던 것이 만기가 되면 추가 매수를 안 하고 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건 CDC 데이터인데 코로나 확진자 수는 증가 추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꼭 이 시점, 코로나 초기 시점에 증가하는 추세처럼 증가하고 있어요. 이 증가 추세가 그 진단자 수를 늘려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진단율, 그러니까 확진자로 진단되는 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이미 어제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거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매경신문 기사인데 미 코로나 확산에 고개든 2차 봉쇄론 1차보다 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조기 경제 재개를 나섰던 텍사스주가 추가 완화는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뭐 쿠오모 뉴욕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막 확산되는 곳에서 오는 사람은 14일 격리해라 이런 것들도 했잖아요. 그래서 점차 이 격리의 패턴들이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기대가 되고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종합적인 걸 봤는데요. 이런 걸 묻고 싶어요.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여기고 지금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서 있는 곳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여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 상황이 있다면 추세를 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 있다면 추가 하락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경제 시스템으로 놓고 보면 이 시점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실업률,
가동률 두 가지입니다. 이 상황에 있다고 얘기하는 건 주식시장, 재고, 생산 동향이에요. 그 다음에 신용팽창까지, 신용까지. 어느 쪽에 베팅할지는 여러분들의 의견,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달렸어요. 근데 한 가지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 과거에 수많은 시간 동안 경기 사이클이 반복됐으며 재고 조정, 제품 조정, 고용 조정, 신용 팽창 조정들이 그때마다 반복됐을까? 네, 그 조정들은 어떤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가계, 기업, 중앙은행, 정부, 이 경제 주체들이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영역에서 그 사람들의 심리를 모두 다 자기가 의도하는 방향으로는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게 과거의 그 경기 순환의 교훈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가능하겠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위로 베팅하시는 거고,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래로 베팅하는 거죠. 근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미국 주식시장에서 녹을 먹고 사는 전문가들은 지금이 이 시점이 아니라 이 시점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로빈 후드는 연준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니까 이 시점이 아니라 이 시점이라고 본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